저는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애국적인 능금 아저씨입니다. 아하.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일찍 시작된 이번 대선에서 저는 네거티브 없고 보수 없는 선거로서 건전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사기 이혼을 당하셔서 본가에서 쫓겨나서 외롭게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냥도 안 되는 컴퓨터 닥터가 제 나와바리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되려 우리 식구들이 저보러 포기를 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컴퓨터 닥터에게 따지니까 그만 좀 괴롭히세요 라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냅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 고시이고 다음 고시를 치를 수 있을지 없을지 기약을 할 수 없는 몸입니다. 외로운 장대 끝에 매달려 있는 저는 어떤 방식으로 제 앞날을 펼쳐나가야 할까요? 명쾌한 진학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슬픈 사연 읽고 그러는데 그 막 자꾸 뭐 이렇게 먹어요, 먹기는. 아니 이분이 배가 고파요. 우리가 심정을 네. 철저하게 대변하려면. 이분이 지지율에서 엄청나게 쫄쫄 굶고 계시죠. 그렇죠. 이게 뭐 김밥 한 줄도 안 되는. 네, 집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괜찮았죠. 네, 거의 뭐 간판만 달아주면 네. 거의 탑그레스다. 사실 저쪽 진영에서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네. 그런 후보자다. 도덕성과 어떤 그 경력 네. 그리고 안정감을 갖춘 네. 완벽한 후보다라는 일부의 평이 있었으나 네. 부모님의 가상 이혼 그 쇼 이후에 네. 분가가 되고 나와가서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신 그런 슬픈 사연을 갖고 계신 분이죠. 고시를 칠 때만 하더라도 고시만 치면 실력상으로는 뭐 고시 상관왕이다. 그렇죠. 이런 정도 평가를 받던 후보였는데 수석은 못해도 차석은 따놨다. 뭐, 그렇지. 그런 그런 거였죠. 분이 지금은 이 고시 1차 패스도 어려울 정도로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당내에서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 해야 될 지경에 처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분이 내신은 높은데 네. 지금 그 뭐라 그러죠? 능력 검사 시험을 보면 네.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이래가서 이거 본고사 나가서 점수가 제대로 나오겠나? 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 실력으로 봐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올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시험만 봤다 오면 거의 뭐 10점을 못 넘기네? 그리고 또 생각보다 네.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모습보다 좀 더 딱딱해요. 내놓는 내용들이 아직도 이렇게 고루한 국가관과 보수에 대한 인식과 아직도 뭐 대북 뭐 이런 거 써먹고 이러니까. 네. 이분이 네거티브는 없는데, 네. 보수도 확실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저런 보수 없는 놈 라는 차원에서 좀 딸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수에서 이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달랑 사드 하나 들고 고시 치겠다고 나왔냐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양반이 이제 순으로 보면 이 수시가 만약에 있었다면 또 황교안 총리가 수시에서 내는 먹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나마 수시 없이 이제 제대로 시험을 치게 됐는데 결과를 예측해 보니 너무 안 좋고 심지어 자퇴시켜야 된다, 또 퇴학시켜야 된다고 했던 그 진보 정당보다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고시 패스 가능성이 떨어지는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네. 분명히 전에만 해도 그 전교 속차 1, 2등이었는데 네. 학원 잠깐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갑자기 모의고사 성적이 푹 떨어질 수가 없거든. 그 이 사람 입장에서도 미칠 노릇인 거야. 근데 그러면 그게 학원을 네. 이 학원계가요 이 배신을 싫어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로에서 대성을 옮긴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안 되는. 배신 그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로에 있다가 노량진으로 왔다. 아예 뜬금없는 데로 가면 모를까. 종로에 있는데 종로학원 다니다가 대성 가거나 아니면 저기 영어학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사 다니다가 YBM 가고 그러면. 아니 그게 뭐가 나쁘지? 좀 더 공부 잘하겠다고. 좋은 선생 찾아서 교재 좋은 데 찾아서 가는데. 그게 왜 비난받을 일인지 난 모르겠네. 왠지 배신 같잖아요. 학원계 그 배신의 아이콘입니까 그럼요. 이 사람이? 그렇군요. 그럼 일단 아니 지지율은 민병철로 시작했으면 민병철로 가야지. 그렇지. 오성식이면 오성식으로 가야 되고. 오성식 오랜만에 듣는다. 근데 오성식 있을 때 내가 그 같이 프로를 했었거든 예전에. 그러면 뭐 나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이런 데 다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도대체 그쪽 학원계의 심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 내가 보기엔 그 학원이 그 학원이고 그 물이 그 물이고 그 학생이 그 학생이거든. 엄마들은 달라요. 엄마들은 그렇게 해서 누가 하나 선수가 이동을 하면 엄마들끼리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신을 하면 싫어해요. 그럼 이 학생이 그 학원을 옮기는 과정 중에 어떤 선생 하나가 잘렸나 보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랫동안 학원계를 지배하고 있던 실력은 좀 덜 떨어졌으나 얼굴 마담이던 또 선생 하나가 잘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학원의 전체적인 평가가 많이 주저앉았다. 그래서 그 공부 잘하려고 나간 이 학생에게 그 잘못이 전부 다 전가되는 듯한 그런 또 느낌이 있는 거네. 그게 이제 근데 이번에 그 양반은 사실 얼굴 마담도 아니고 그렇지. 맨투맨 기초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뭔가 포장이 잘못돼가지고 갑자기 어려운 거 가르친 거야. 일타 강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 보니까는 뭐 기본적으로 중학교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수준이더만. 그게 이제 이번에 최근에 언론에서 엄청난 화두가 되고 얘기가 됐던 그 학원농단 그 사태 주역이죠, 그분이. 그래서 그 학원생들이 밤에 촛불 들고 학원 주변을 돌면서 학원계가 파란을 일으켰던 그 이제 난리가 났던 그 사연의 주인공인데 그 과정에서 이 수험생이 고시생이 이제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도 그 학원은 넘겼으나 네. 종로 인근에서는 제일 공부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 공고 다니다 온 그 전자과 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이 사람보다 공부를 그냥 점수를 10배 이상을 더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야 그동안 몰랐는데 이거 공부는 그 학원이 잘해서 어떤 이 학생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새로운 학생 얘가 진짜 유망하고 이 서울대 갈 놈이구나 뚜껑 퍼런 대학교 갈 놈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다 몰려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동안 장학금도 받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격려도 받던 이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의 추락이 안타까운 거지. 그렇다고 이번에 고시를 포기를 하고 다음번에 재수를 노리자고 하니 지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재수도 생각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야. 지금 등록금도 못 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등록금 3만 원인가 내고 학자금 대출을 거의 뭐 한 60만 원 정도 받았구만. 그렇지. 거기다가 지금 사실 뭐 이런 경우가 많지만 집안도 든든하고 또 이번에 그 강력한 재수생이 있잖아요. 그 재수생의 어떤 위세에 그 친구는 재수생이라기보다는 이거 뭐라 그래야 돼? 검정고시 출신이라 그래야 되나? 얘는 학교 다니다 온 애가 아니라 어디 건달판에서 놀다 온 애 같은데. 그 재수생이? 아니죠. 재수생은 건달판이 아니라 공부를 원래 잘했는데 그 친구는 다른 물에서 노니까 지금. 신선이고? 그 친구는 지금 저 서울대 앞에 그쪽에서 단독 고시원 생활하는 친구기 때문에 그 친구는 내가 봐서 수석 1등 지금 수석 합격 맡아놓은 것 같은 예전에도 그런 분인 거고. 예전에도 그 차석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시도 차석하고 이번에 학원 옮기자마자 자기 나와바리에 지금 공고생 하나 들어왔지. 그다음에 체육고생 하나. 지금 빨간 모자 쓴 체육고생 하나 들어와 있지. 그러면서 유격조교 같은 유격조교 같이 옷 입고 와가지고는 지금 이 바닥을 내 바닥인 양 설치고 돌아다닌단 말이야. 이 친구가 워낙 병학하고 또 공부만 하고 또 이게 갑자기 가세가 기울다 보니까 저항을 못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터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마음이 여려요. 또 보니까. 처방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좀 강하게 키워야 이게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너무 유약하게 자랐다? 그래서 가세도 기울었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면 돌파를 하든가 아니면 진짜 이번 고시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1년 버리는 셈치고 깨끗하게 여기서 발을 떼고 그냥 공부 잘하는 수석 학생한테 그쪽에다가 이제 그동안 공부해왔던 노트 떠넘기든가 아니면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가지고 이 바닥에 넘버원은 나야 하고 그냥 서있어 넘버원을 놓고 한번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족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만두라고 하고 그러고 앉아있고. 됐다. 집안 형편이 이 모양인데 네가 무슨 고시는 고시냐. 지금 집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때려쳐라. 네가 공부 좀 잘한다고 그래서 이 집안을 다 말아먹을 생각인 거냐. 그렇지. 지금 없는 담보 있는 담보 신용대출해갖고 겨우 생활비 할까 말까 지금 코딱지만한 돈 갖고 있는데 네가 그 돈을 지금 혼자 다 공부하겠다고 발라 쓰겠다는 거냐 라는 식으로 지금 어른들이 화를 내고 있는 그 와중에 집안 개판인데 엄마는 산악회 나가가지고 바람나고 아빠는 네이버 밴드에서 만나가지고 바람나고 아이고. 개판시 뭐 이거 지금. 그럼 차라리 집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야 이제. 친척들하고 집안 식구들은 전부 다 이제 네가 차라리 유격 조교한테 엎어지거나 아니면 뭐 전작과한테 엎어지거나 해가지고 어떻게라도 다음 고시 할 수 있는 고시원
10달짜리라도 끊어준다는데 엎어져라 이러고 있으니 자기는 1, 2등 하다가 이 엎어지려니 참 애간장이 끊는 거죠. 그렇죠. 뭐 전체 수석은 못해도 요 그 지역 수석은 내가 확실하게 자신을 하는데 멀쩡한 자기 나와바리 놔두고 그만두라 그러니 억울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없겠네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두 분이 특히 경험이 많으시니까 우리 뭐 진로 지도든 또는 진학 상담이든 근데 이걸 조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은 정상적인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배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도박적 관점에서 한번 승부수를 어디로 띄우면 좋을까?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거는 제가 어렵게 살긴 했어도 이렇게 집안이 아사리파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 아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게 정말 답이 없나요? 답이 없죠, 이 정도면. 일단 집안이 너무 답이 없다. 지금 엄마 아빠가 같은 집에 있지만 다 지금 예. 딴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여기서부터 끝난 거예요. 이 학생은 마음 놓을 곳이 없어요. 마음을 둘 곳이 없다. 없죠. 아니 그렇다고 지금 또 노량진으로 다시 옮겨가기에는 이 또 유연 부담들이 너무 크단 말이야. 교재 다 바꿔야 되지.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 그래서 아니 원래 있던 동로의 옆집으로 본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 노량진으로 못 가고. 그 이제 종로 본집은 새로운 체육과 학생이 이제 완전히 꽉 잡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유격조교가 마치 오래전부터 내 집이었던 양 적반하장으로 적반하장으로 지금 통노릇을 하고 있으니 들어와 하고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또 빵 셔틀이나 하고 이럴 게 빤한데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지 학생 입장에서는. 게다가 또 이 친구는 착하게 살아가지고 발정제 걔하고는 또 어울리지 않아요. 또 그림이. 맞네. 걔가 그 딸기 우유에다 발정제 탔다가 그거 저 정학 먹었던 애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새끼는 색깔이 다 뻘게 주변이. 말도 새빨간 거짓말하고 모자도 빨간 거 쓰고. 근데 이게 참 그러면 이 지금 우리 고민 상담자 대선 후보죠. 이 사람은 불구죽죽하긴 한데 이 색이 지금 뭐 색도 바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참 인생은 길고 예. 할 일은 많다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딱히 처방은 없다. 딱히 뭐 처방은 못 해주겠는데 그러니까 들어주겠다. 뭐 어차피 지금 아사리가 났으니까 네. 오갈 데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마음 막 못 잡고 잡놈처럼 살지 말고 네. 그냥 그래도 부모님 너무 원망하지 말고 너라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잘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럼 자기 식솔들하고 인연을 끊고 어떻게 그 호적 세탁해서 성 아니, 갈고 따로 나와야 되는 건가 이 친구? 아니면 고시촌에 계속 혼자 있으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가족하고 연을 끊고. 아니 근데 지금 동안 해온 공부가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시험 불과 2주 남았는데 지금 뭐 아무리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내가 4등이지만 막상 또 본고사 보고 나면 채점 결과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뭐 저기 전자공학과 애랑 체육과 애가 뭐 컨닝을 해갖고 저렇게 된 건지 모종의 조작을 해서 저렇게 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학생이 더 이상의 진학을 포기해버리면 뭐 고스란히 읽어온 지난날 경력도 다 날아가는 거고 나중에 다시 고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나의 생각은 그래. 이번에 뭐 합격은 못하진 모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고 성적표는 하나 받아놔라. 오히려 성적표를 받아놔라. 네, 성적표를 이번에 받아놓고 내 실력이 이 정도는 되니까 나 재수 시켜주세요 라고 장학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으려 그러면 시험은 반드시 봐야 된다. 지금 어설프게 학업 포기하고 뭐 야인으로 돌아가서 내년에 재수하면 되지만 그 내년 안 올 수도 있고 또 취업해야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니, 지금 와중에도 어차피 사시가 폐지되니까 그 가능성이 없지요. 이 와중에도 엄마 아빠가 그 수업하려고 공부하려고 돈 빌려놓은 거 이거 바람나니까는 이거 손대는 거야 지금. 맞네. 그러면 오히려 한 측면에서는 고시를 열심히 해서 그래도 제 고시 출신이야 이 소리 들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두 분이 또 이게 또 일종의 투자 전문 아니겠어요? 또 배팅 전문이니까 선수로 뛰지 말고 말이죠. 나와서 조그맣게라도 어떤 고시 학원을 차린다든가 아니면 그 어떤 그 프리로 뛰면서 선생 역할을 한다든가 뭐 어떤 이런 경우의 수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만일에 이제 나가서 고시를 포기하고 후학 양성을 위해서 능금촌에다가 네. 조그마한 입시학원 차린다고 하면 뭐 그나마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이 있기 때문에 뭐 수강생들 한 67명 정도야 못 모으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사업 벌리는 걸로는 이게 좀 한계가 있어. 그걸 해가지고 체인화 시키면 안 되나? 그게 너무 내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너무 정치적으로 따라가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과감하게 그냥 관악구로 옮겨.
그래서 이번에 수석 합격하는 애한테 들어가서 내가 너 뒷바라지 해줄게. 라고 전혀 생뚱맞지만 완전한 이적을 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뭐 특별하게 다음 뭐 차기에 뭐 고시를 보겠다 이런 열망 가지지 말고 자 앞으로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출신 건전한 학생들 내가 모아올 테니까 나 이쪽 학원에 관악학원 이쪽에다 이제 계속 우리 사람들 넣어서 우리도 여기서 같이 일할 수 있게 우리 조그맣게 분점 하나 내줘. 이게 훨씬 낫다는 거지. 어차피 엄마 아빠 바람 났으니까 아사리 났으니까 가족들하고 인연 끊고 지금 엄마 아빠는 저기 국민나이트에 박쥐 그 웨이터라고 있어. 박쥐 1번 그 박쥐원 웨이터라는 사람 그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지금 뭐 가산 생각 안 하고 주변 사람 눈길 생각 안 하고 억지로라도 지금 도로 합칠 마음이거든. 이게 그것도 뭐 혼자 가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불륜이다. 폐륜이다. 이러고 얘기하더라도 그냥 어떻게든 지금 합쳐가지고 그냥 당장에 좀 이렇게 옛날 재산 좀 되찾아볼까 하는 욕심에 지금 눈이 확 뒤집혔어 지금. 그러면 그렇게 족보를 그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박지라는 웨이터가 원래 엄마하고 이게 족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엄마랑 족보가 좀 있었는데 이건 그러니까 너무 막장이잖아. 아니 지가 데리고 있던 엄마를 지금 세장가 들라고 하는 아빠하고 이제 다시 엮어주고 있는 셈이거든. 그렇지 사실은. 근데 이 웨이터가 워낙에 이빨이 세가지고 부킹빨 그대로 맥히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조합인데 둘이 지금 살짝 썸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건 드라마라도 못 나간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막장이다. 자기는 고시를 봐야 되는데 집은 영화 바람난 가족 내지는 뭐 가족의 탄생 이런 느낌을 가져가. 공부하겠다는 마음은 얘밖에 없어. 그지. 엄마는 빨리 해가지고 박지 웨이터가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 아이고 큰일이네. 아빠는 네이버 밴드에 새 글 올라오면 이거나 기다리고 있고. 큰일 났네. 거기다가 그 관악 쪽하고 이리하고 이쪽 고시촌에서는 야 니들 그 질 나쁜 애들 그 옛날에 그랬잖아. 그 저 깡패하고 저 뭐 일진 유격조교 같은 놈 체육 선생 같은 선생이 나쁜 건 아니지만 또 흥분 잘하고 걔하고 같이 놀던 애인데 니 어떻게 우리가 봤냐 이거 안 받아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패가 없잖아. 고시를 계속 볼 수도 없고 고시촌으로 옮기기도 그렇고. 이게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쪽에 뭐 적자 노릇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 후학들이라도 제대로 된 환경 안에서 대대로 공부시켜가지고 지역 발전시키고 새로운 학원 하나 기존한 이번에 새로 생기는 유망학원 그 유망학원 분점 하나 우리 TK에 내가 선도적으로 내보겠다라는 방식으로 나가보자는 거지. 이게 일종의 사회 안정 시스템 같은 거예요. 집안이 아사리판 났을 때 어쨌든 전도 유망한 이 수험생을 아무도 안 걷어주면 어떡합니까? 누군가는 걷어줘서 엄마 아빠는 어차피 얘랑 지금 뜻이 없다니까요. 없지. 그럼 얘 누가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 부견마트라고 또 굉장히 성공한 생활형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 단일 마트로는 꽤 성공했지. 꽤 성공했죠. 그쪽에서는 장사 못한다라는 뭐 파란 간판 갖고는 장사 못한다라는 뭐 선입견이 있었지만 성공했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쪽에 연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금 어차피 이래도 털려나고 저래도 털려날 것 같으면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에 가서 해야지. 지금 이 폐륜 막장 쓰고 있는 이 엄마 아빠들의 그 위장 이혼극 그리고 다시 재혼극 이런 거에 휘말려 버리면 이제 영영 이 자신이 해보려고 하는 공부의 길은 이제 멀어져 버린다는 면에서 이번에 한번 결혼한 용기를 내야 된다. 이 학생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집안이 아사리판이니까 고시로 뿔고 해서 내 하나의 이름이라도 남겨놓자. 이게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지금 전자과 학생 밑으로 가든지 아니면 체육과 학생 밑에 가서 무릎을 꿇어라 라고 자꾸 엄마 아빠는 얘기하는데 갈구니까. 이럴 거면은 왜 이혼하고 왜 집 나왔어? 왜 나보러 집 나오자 그랬어? 이런 볼멘 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지. 거거든. 혼자 고시로 독학을 해서라도 시험을 보겠다는데 돈 쓰지 마 이 새끼야 그냥 그만둬 라고 그렇지. 강요를 받고 있으니까 이 열혈 학생의 앞길을 사실은 우리가 남의 집 일이지만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 엄마 아빠 진짜 매정하다. 그러면 직접 그렇게 어쨌든 자기의 입신양명에서 직접 단기 필마로라도 하든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그래도 포기를 할 거면 그리고 신분 세탁을 할 거면
고향 쪽에 가서 한번 내 세기를- 고향에서 독립법인 낼 테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신흥학원 원장한테 나 여기 분점 낼 테니까 나 좀 지원해 다오 라고 얘기하라는 거지. 누가 그 학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원장하고 부원장하고 뭐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면은 고향 쪽으로 가서 해봐라는 건 사실은 고시를 포기하고 좀 한 7급이나 아니면 공사 쪽으로 한번 노려봐라. 학원 선생님 해야지. 후학들 길러야지. 학원 선생 하라고 바로 고시 패스도 못하고 그렇지. 고시 패스 못하고 바로 공무원 교육 공무원 입시학원 가서 강사하면서 날린 선배들이 좀 있었거든. 앞으로 이제 그 지역 안에서 차기를 도모할 수 있는 차기 고시를 도모할 수 있는 인재를 내가 길러내겠어 하는 그런 책임 의식을 갖고 지역 학원 차리면 난 그 학원 뭐 성업은 못해도 최소한 명목 유지는 한다라고 생각. 이거저거 다 할 거 없으면 우리 집안으로 와요. 내가 그 굴삭기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까. 아, 결국 기술 배워. 그것도 괜찮네. 하여튼 이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실직 위기거든. 그러면 최소한 그 부활의 가능성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를 재활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쪽하고 손을 잡아야지. 섣부르게 그나마 그래도 핏줄이라고 지금 나이트에서 미쳐 날뛰고 있는 지금 페룬 집안 막장 드라마에 참여를 했다가는 이도 저도 못 되고 아예 이번 기수로 인해 갖고 고시는 영원히 물 건너가고 이제 공부 끝나고 취업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노래가 생각났어요? 뉴키즈 온 더 블럭이 불러서 인기를 끌었던 곡이죠. 네. 행인 터프. 아, 행인 무슨 뜻입니까? 난 스텝 바이 스텝인 줄 알았더니 스텝 바이 스텝 그것도 아니지. 괜찮네. 지금 천천히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제 다른 길을 가야지.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은 다른 길을 가야지. 아, 그러면 그 마음 다 잡고 빨리 나와요. 일단. 다 잡고 고향 쪽으로 가서 트롯 가수로 데뷔해라. 이런 뜻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어차피 마지막 길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선택만 남은 거거든. 그 점수표를 받거나 고시는 내 길이 아닌가벼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점수표를 받아도 네가 너 혼자 끝까지 집안 어른들 말 안 듣고 시험 봐서 그 성적 받은 거 나 아무 의미 없다라고 무시당할 공산이 크다고 치면 자기 혼자 독립 자주성가할 마음의 각오가 없으면 이제 소속을 한번 바꿔보자. 아예 거국적으로 색깔 옷을 한번 바꿔 입어보자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지금이 이제 위기가 기회다. 터닝 포인트다. 그렇죠. 이제 고시에서 방향을 한번 전환해봐라. 바람난 엄마가 당신의 수업료를 가지고 나이트를 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긴 없죠. 엄마는 뭘 집에 있는 가산 다 팔아서라도 그날 놀 비용이 필요하거든. 그렇지. 야, 기대를 하지 마요. 지방 가도 절연하게 됐고 고시도 포기해야 되는 절박한 사연의 주인공이네요. 사실 이런 학생한테 뭐 로또를 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베팅을 해야 된다고 치면 다 그러잖아. 지금 이제 너 여기서 끝나고 나면 그나마 남아있는 이것을 센터 도로 내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센터 까이고 있지. 본인이 갖고 있는 마지막이 정치 지분을 전자과학과 학생이나 체육과 학생한테 안 털리려고 하면 사실 이거 얼마 안 돼. 저쪽 집에 보태봐야 부잣집에 보태봐야 얼마 안 되는데 저기다 보탠다고 하는 성의만 보여도 이건 저기서 자라갖고 그 몇 배의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 잘해야 된다라는 충고를 참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본인 입장에서 육상을 하고 열심히 달리는데 옆에 와서 야 뛰니까는 뭐니까 통전 소리 나네. 100원에 한 대씩 이런 꼴이 나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옆에 가지고 센터가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네요. 자기는 달리기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 참 안타까운 참 사연이네요. 이게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죠. 이 학생의 경우에서 딱 드러나네요. 학원의 입지와 학원 내부의 세력 관계나 입시 제도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중층적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공부만 했던 그렇죠. 어느 사연자의 어떤 비극이네요. 그 점수만 많이 나오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는 그냥 1위에 오를 줄 알고 묵묵하게 공부만 했으나 집안이 아사리판 나는 바람에 집안은 절대 성적순이 아니었어. 성적순이 돼버렸죠. 그렇네요. 반대로 한쪽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집이 가진 건 없고 참 외로운 고학생 같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집안이 일치 단계에서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너밖에 없다. 너가 최대한 노력해봐라. 이런 소리 듣고 와서 이 사람 지지율을 이제 막 앞섰단 말이에요.
이런 집안인 반면에 여기는 집안이 개판 나는 바람에 그 친구는 근로장학생이잖아. 그렇지 거의 근로장학생. 그러니까 십시일반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네가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몇 년을 꾸준하게 키워오니까 그렇지. 귀한 집에서 살다가 금수저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보다 지금은 저축액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그리고 그 옆에 시장 상인들하고 전부 다 우리 동네 네가 호프야 이런 소리 듣고 있는데 여기는 자기 집도 없어져 학원도 없어져 뭐 학원 옮겨라 뭐 공부 때려쳐라 오만 흔들기 나오고 엄마 아빠는 바람나 있고 학원 인수합병 된다 설도 나오고 학원 팔아서 뭉치자 설도 나오고 돌아버리는 거네. 고시촌에 혼자 앉아있는 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조금은 좀 부당하게 갑자기 자기縄바리에 들어와서 지가 수석 임내하고 있는 전작과 학생이랑 그다음에 밑에 동네에서 지 동네에서 쫓겨난 주제에 윗동네 와가지고 나 여기다가 숟가락 하나 얹을게 하고 있는 체육과 학생이 결코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감정적인 화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집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던 학생이 어느 순간 학원도 집도 가족도 다 잃어버린.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그나마 공부도 포기해라 라는 강요를 받고 있는 학생의 참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공부가 네 천직도 아닌 것 같다. 그러게 말이야. 너 공부 잘하는 줄 알았지? 이런 식의 느낌. 불과 한 2년 전에만 해도 잘한다 하던 사람들 난리가 났지. 참 원탑이라고 소리 들었는데. 기술 배웁시다. 아버지도 참 아버지하고도 아이고 그 아버지 쪽은 아버지 친가 쪽 외가 쪽은 저쪽으로 나이트 쪽으로 바람나서 그렇지 친가 쪽은 또 저 뭐 체육계 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거 참. 그 일본계 며느리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거 못된 시누이랑 갖고 와서 그냥 집안을 다 말아먹고 그냥 튀는 바람에 정말 전도 유망하던 창창한 고시생 하나 완전히 이제 막장에 들어섰네요. 뭐 크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참 상담을 했음에도 참 미안합니다. 이 두 분들이 각종 그 잡수와 불탈법 그리고 뭐 여러 다른 루트 모든 걸 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해법이 나오지 않나. 네, 사면 초과에. 살다 이런 사연은 처음 보네요. 그래도 삶은 포기하지 마라. 아, 삶에 대한 자세는 유지해라. 격언이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삶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오히려 지금까지 못 해왔던 또 새로운 공부의 길이 다른 쪽 동네 가서 열릴 수도 있으니까 정말 좀 대승적으로 꼭 우리 집이 이렇게 그 오른쪽에 있다고 그래서 오른쪽 가는 길이 다 우리 집이냐 왼쪽으로 가도 또 다른 집이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수험생에게 도리어 그 상당한 그 정체성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이네요. 어차피 수험 끝나고 나면 이 사람도 자연인인데 뭐 집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새 집을 구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존에 살던 집에는 만정 떨어져서 못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오늘 영화도 많이 생각나네요. 아까 바람난 가족의 탄생 얘기했는데 집으로 가는 길 같은 경우도.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어디가? 내 친구 영화 있었죠. 그 영화도 있었고. 네. 그럼 전도연 씨 주연의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정말 힘들었던. 이런 막장 스토리는요. 이런 불륜 스토리는 유호에서도 못 만들어요. 유호에서 제작 불가라고 나오네요. 유호 제작 불가. 판결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세장님이 계셨지만 그래도 삶은 지속된다. 포기하지 마라. 네버 기버.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분의 앞으로 생은 포기하지 마라. 살아야 한다. 꾸준히 그 배고픔을 간직한 채 드시면서 미래를 고민해 보시라. 이 정도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에다가 이제 그동안 공부해왔던 노트 떠넘기든가 아니면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가지고 이 바닥에 넘버원은 나야 하고 그냥 서있어 넘버원을 놓고 한번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족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만두라고 하고 그러고 앉아 있고. 됐다. 집안 형편은 이 모양인데 네가 무슨 고시냐. 지금 집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때려쳐라. 네가 공부 좀 잘한다고 그래서 이 집안을 다 말아먹을 생각인 거냐. 그렇지. 지금 없는 담보 있는 담보 신용대출 해갖고 겨우 생활비 할까 말까 지금 코딱지만한 돈 갖고 있는데 네가 그 돈을 지금 혼자 다 공부하겠다고 발라 쓰겠다는 거냐 라는 식으로 지금 어른들이 화를 내고 있는 그 와중에 집안 개판인데 엄마는 산악회 나가가지고 바람나고 아빠는 네이버 밴드에서 만나가지고 바람나고. 아이고. 개판시 뭐 이거 지금. 그럼 차라리 집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야 이제. 친척들하고 집안 식구들은 전부 다 이제 네가 차라리 유격 조교한테 엎어지거나 아니면 뭐 전작과한테 엎어지거나
해가지고 어떻게라도 다음 고시 할 수 있는 고시원 10달짜리라도 끊어준다는데 엎어져라 이러고 있으니 자기는 1, 2등 하다가 이 엎어지려니 참 애간장이 끊는 거죠. 그렇죠. 뭐 전체 수석은 못해도 요 그 지역 수석은 내가 확실하게 자신을 하는데 멀쩡한 자기 나와바리 놔두고 그만두라 그러니 억울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없겠네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두 분이 특히 경험이 많으시니까 우리 뭐 진로 지도든 또는 진학 상담이든 근데 이걸 조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은 정상적인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배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도박적 관점에서 한번 승부수를 어디로 띄우면 좋을까?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거는 제가 어렵게 살긴 했어도 이렇게 집안이 아사리파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 그럼요. 아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답이 없나요? 답이 없죠, 이 정도면. 일단 집안이 너무 답이 없다. 지금 엄마 아빠가 같은 집에 있지만 다 지금 예. 딴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여기서부터 끝난 거예요. 이 학생은 마음 놓을 곳이 없어요. 마음을 둘 곳이 없다. 없죠. 아니 그렇다고 지금 또 노량진으로 다시 옮겨가기에는 이 또 위험 부담들이 너무 크단 말이야. 교재 다 바꿔야 되지.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 그래서 가야지. 그렇지. 오성식이면 오성식으로 가야 되고. 오성식 오랜만에 듣는다. 근데 오성식 있을 때 내가 그 같이 프로를 했었거든 예전에. 그러면 뭐 나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이런 데 다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도대체 그쪽 학원계의 심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 내가 보기엔 그 학원이 그 학원이고 그 물이 그 물이고 그 학생이 그 학생이거든. 엄마들은 달라요. 엄마들은 그렇게 해서 누가 하나 선수가 이동을 하면 엄마들끼리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신을 하면 싫어해요. 그럼 이 학생이 그 학원을 옮기는 과정 중에 어떤 선생 하나가 잘렸나 보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랫동안 학원계를 지배하고 있던 실력은 좀 덜 떨어졌으나 얼굴 마담이던 또 선생 하나가 잘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학원의 전체적인 평가가 많이 주저앉았다. 그래서 그 공부 잘하려고 나간 이 학생에게 그 잘못이 전부 다 전가되는 듯한 그런 또 느낌이 있는 거네. 그게 이제 근데 이번에 그 양반은 사실 얼굴 마담도 아니고 그렇지. 맨투맨 기초 가리키던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뭔가 포장이 잘못돼가지고 갑자기 어려운 거 가리킨 거야. 일타 강사인 줄 알았는데 사실 뭐 보니까는 뭐 기본적으로 중학교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수준이더만. 그게 이제 이번에 최근에 언론에서 엄청난 화두가 되고 얘기가 됐던 그 학원농단 그 사태 주역이죠 그분이. 그래서 그 학원생들이 밤에 촛불 들고 학원 주변을 돌면서 학원계가 파란을 일으켰던 그 이제 난리가 났던 그 사연의 주인공인데 그 과정에서 이 수험생이 고시생이 이제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도 그 학원은 넘겼으나 종로 인근에서는 제일 공부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그 공고 다니다 온 그 전자과 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이 사람보다 공부를 그냥 점수를 10배 이상을 더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야 그동안 몰랐는데 이거 공부는 그 학원이 잘해서 어떤 이 학생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새로운 학생 얘가 진짜 유망하고 이 서울대 갈 놈이구나. 뚜껑 퍼런 대학교 갈 놈이구나. 저는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애국적인 능금 아저씨입니다.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일찍 시작된 이번 대선에서 저는 네거티브 없고 보수 없는 선거로서 건전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사기 이혼을 당하셔서 본가에서 쫓겨나서 외롭게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냥도 안 되는 컴퓨터 닥터가 제 나와바리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되려 우리 식구들이 저보러 포기를 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컴퓨터 닥터에게 따지니까 그만 좀 괴롭히세요 라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냅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 고시이고 다음 고시를 치를 수 있을지 없을지 기약을 할 수 없는 몸입니다. 외로운 장대 끝에 매달려 있는 저는 어떤 방식으로 제 앞날을 펼쳐나가야 할까요? 명쾌한 진학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슬픈 사연 읽고 그러는데 그 막 자꾸 뭐 이렇게 먹어요 먹기는. 아니 이분이 배가 고파요. 심정을 철저하게 대변하려면 이분이 지지율에서 엄청나게 쫄쫄 굶고 계시죠. 그렇죠. 이게 뭐 김밥 한 줄도 안 되는. 집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괜찮았죠. 거의 뭐 간판만 달아주면 거의 탑클래스다. 사실 저쪽 진영에서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다. 도덕성과 어떤 그 경력 그리고 안정감을 갖춘 완벽한 후보다라는 일부의 평이 있었으나
예. 부모님의 가상 이혼 그 쇼 이후에 예. 분가가 되고 나와가서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신 그런 슬픈 사연을 갖고 계신 분이죠. 고시를 칠 때만 하더라도 고시만 치면 실력상으로는 뭐 고시 상관왕이다. 그렇죠. 이런 정도 평가를 받던 후보였는데 수석은 못해도 차석은 따놨다. 뭐, 그렇지. 그런 그런 거였죠. 분이 지금은 이 고시 1차 패스도 어려울 정도로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당내에서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 해야 될 지경에 처했어요. 이 사람이. 그 이분이 내신은 높은데 예. 지금 그 뭐라 그러죠? 능력 검사 시험을 보면 예.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이래가서 이거 본고사 나가서 점수가 제대로 나오겠나? 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 실력으로 봐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올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시험만 봤다 오면 거의 뭐 10점을 못 넘기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예.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모습보다 좀 더 딱딱해요. 내놓는 내용들이 아직도 이렇게 고루한 국가관과 보수에 대한 인식과 아직도 뭐 대북 뭐 이런 거 써먹고 이러니까 이분이 네거티브는 없는데 예. 보수도 확실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저런 보수 없는 놈라는 차원에서 좀 딸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수에서 이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달랑 사드 하나 들고 고시 치겠다고 나왔냐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양반이 이제 순으로 보면 이 수시가 만약에 있었다면 황교안 총리가 수시에서 내는 먹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나마 수시 없이 이제 제대로 시험을 치게 됐는데 결과를 예측해보니 너무 안 좋고 심지어 자퇴시켜야 된다 또는 퇴학시켜야 된다고 했던 그 진보 정당보다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고시 패스 가능성이 떨어지는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네. 분명히 전에만 해도 그 전교 속차 1, 2등이었는데 네. 학원 잠깐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갑자기 모의고사 성적이 푹 떨어질 수가 없거든. 이 사람 입장에서도 미칠 노릇인 거야. 근데 그러면 그게 학원을 예. 학원계가요 이 배신을 싫어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로에서 대성으로 옮긴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안 되는. 그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로에 있다가 노량진으로 왔다. 아예 뜬금없는 데로 가면 모를까. 종로에 있는데 종로학원 다니다가 대성 가거나 아니면 저기 영어학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사 다니다가 YBM 가고 그러면. 아니 그게 뭐가 나쁘지? 좀 더 공부 잘하겠다고. 좋은 선생 찾아서 교재 좋은 데 찾아서 가는데. 그게 왜 비난받을 일인지 난 모르겠네. 왠지 배신 같잖아요. 학원계 그 배신의 아이콘입니까 그럼요. 이 사람이? 그렇군요. 그럼 일단 아니 지지율은 민병철로 시작했으면 민병철로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다 몰려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동안 장학금도 받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격려도 받던 이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의 추락이 안타까운 거지. 그렇다고 이번에 고시를 포기를 하고 다음번에 재수를 노리자고 하니 지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재수도 생각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야. 지금 등록금도 못 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거기에 그 이번에 등록금 3만 원인가 내고 학자금 대출을 거의 뭐 한 60만 원 정도 받았구만. 그렇지. 거기다가 지금 그 사실 뭐 이런 경우가 많지만 집안도 든든하고 또 이번에 그 강력한 재수생이 있잖아요. 그 재수생의 어떤 위세에 그 친구는 재수생이라기보다는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검정고시 출신이라 그래야 되나? 얘는 학교 다니다 온 애가 아니라 어디 건달판에서 놀다 온 애 같은데. 그 재수생이? 아니죠. 재수생은 건달판이 아니라 공부를 원래 잘했는데 그 친구는 다른 물에서 노니까 지금. 신선이고. 그 친구는 지금 저 서울대 앞에 그쪽에서 단독 고시원 생활하는 친구기 때문에 그 친구는 내가 봐서 수석 1등 지금 수석 합격 맡아놓은 것 같은 예전에도 그런 분인 거고. 예전에도 그 자석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시도 자석하고 이번에 학원 옮기자마자 자기 나와바리에 지금 공고생 하나 들어왔지. 그다음에 체육고생 하나. 지금 빨간 모자 쓴 체육고생 하나 들어와 있지. 그러면서 유격조교 같은 유격조교 같이 옷 입고 와가지고는 지금 이 바닥을 내 바닥인 그냥 설치고 돌아다닌단 말이야. 이 친구가 워낙 병학하고 또 공부만 하고 또 이게 갑자기 가세가 기울다 보니까 저항을 못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터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마음이 여려요. 또 보니까. 처방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좀 강하게 키워야 이게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너무 유약하게 자랐다?
그래서 가세도 기울었다?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면 돌파를 하든가 네. 아니면 진짜 이번 고시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1년 버리는 셈치고 깨끗하게 여기서 발을 떼고 그냥 공부 잘하는 수석 학생한테